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그래서 더 반가워요. 오늘은 의문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의문과 관련한 내용은 총 6개의 영상으로 업로드 예정이에요.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 의문과 그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의문 변동이나 형태론 등의 내용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의문은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이고 고등학교 국어, 언어와 매체에서도 배우는 내용으로 아주 기본,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에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 학습 목표를 살펴보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들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야무지게 챙겨서 똑똑하게 공부하자고요.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의문의 개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쌤과 함께 배울 내용인데요. 대체 의문이란 것이 무엇인지, 음성이나 음형과는 어떻게 다른지, 의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의문의 체계입니다. 쌤이 별을 3개나 붙여놨죠? 의문의 개념은 시험에 많이 나와야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올 테지만 의문의 체계 내용은 무조건 3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 암기해야 해요. 물론 쌤이 여러분이 쉽게 암기하도록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내용을 꾸려봤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소리의 길이인데요. 소리의 길이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기능, 즉 소리의 길이도 의문에 속해요. 그런데 이 소리의 길이는 우리가 평소 단어를 발음할 때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 애를 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라는 문장에서 눈은 짧게 발음해야 할까요? 길게 발음해야 할까요? 아리송하죠.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니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들만 추려서 쌤과 함께 배워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 뽑아본 중요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의문의 개념, 의문의 체계, 소리의 길이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을 쌤과 6개의 영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 속 내용은 쌤이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는 대학교에서 쓰이는 교재를 모두 살펴 정리했습니다. 쌤의 영상을 봐주는 여러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해서 쌤이 그냥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것이 의문의 개념을 정의하는 어려운 단어들과 친해지는 것인데요. 의문이라는 친구는 정말 단순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한자어를 사용해서 소개를 하니까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뭐 저딴 이해 안 되는 녀석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의 설명을 듣고 친구에게 하나하나 다시 쉽게 설명해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말로 풀이해서 말해보세요. 의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음성이 무엇인지 배워볼게요. 같은 음으로 시작하지만 음성과 의문은 달라요. 의문은 여러분이 책에서 눈으로 보는 글자,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추상적인 글자이지만 음성은 머릿속의 의문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즉 우리가 말하는 말소리예요. 지금 쌤이 쫑알쫑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소리들이 모두 음성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죠?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소리, 구체적인 소리, 의문이 실현됨 이렇게 어렵게 풀이를 해놓기는 했지만 음성은 사람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소리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물이란 글자를 보고 머릿속으로 미음, 우, 리을이란 의문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물이란 소리를 입 밖으로 냈어요. 이때 아이가 낸 물이라는 소리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방에 하나씩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바로 의문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와 하나씩 익혔어요. 이걸 사람들은 기억이라고 해, 니은이라고 해, 이건 아라고 읽는 거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 모양은 기억, 요건 니은, 이건 아라고 읽는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자음과 모음, 엄마 아빠가 보거나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소리이고 여러분들이 이 떠올린 자음과 모음을 입으로 소리를 내요. 맘마, 까까, 빠빠. 이때 입으로 낸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리, 물리적인 소리로 음성이라고 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인 음운은 음성을 통해서 구체적 물리적으로 실현돼요. 음성과 음운의 차이 이해되었나요? 자, 음성을 배우면서 스치듯 언급한 음운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쌤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인가요? 아니죠. 뜻이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비슷한 형태이지만 뜻이 다른 단어예요. 그럼 이때 두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맞아요. 초성에 오는 미음과 비읍이 다르죠? 미음과 비읍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고 있죠. 음은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지금 미음과 비읍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미음과 비읍은 음운이에요. 예를 들어 굴, 꿀, 둘, 물, 불, 뿔, 술, 줄은 각각 첫소리, 기역, 쌍기역, 디귿,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지읒에 의해서 서로 뜻이 다른 단어가 되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첫소리들은 모두 음운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자음은 모두 음운에 해당해요. 자음과 모음 헷갈리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정 발음기관 부분에서 장애를 받아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오늘은 자음과 모음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한자 중 아들 자자 알죠? 아들 음운은 자음, 어미 모두 알자? 엄마 음운은 모음. 아들 음운은 엄마 음운에 보살핌이 있어야 하니까 엄마 음운이 꼭 필요해요. 이러한 아들 음운에는 아까 언급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두 단어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죠. 무엇 때문에 뜻이 달라지죠? 맞아요. 아와 어라는 모음이 가운데 소리로 와서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이때 뜻을 변별해주는 아와 어는 음운이에요. 음운 중에서 모음에 해당하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을 쉽게 찾는 방법은 바로 최소대립상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방금까지 쌤과 음운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봤던 단어들의 쌍이 모두 최소대립상이에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최소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문제로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최소대립상은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나서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이에요. 화면처럼 물, 불이라는 단어 묶음은 초성인 미음, 비읍, 하나의 음운만 다르고 중성 우와 종성 리을은 같죠?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에요. 예를 들면 서리, 허리라는 묶음과 마음, 마을이라는 묶음 등이 있겠죠? 중학교에서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묻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는 나올 수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최소 대립상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발과 말이라는 단어는 중성 아와 종성 리을은 같지만 초성인 비읍, 미음이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인 즉 최소 대립상이죠.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남으로써 뜻이 구별되는 단어 묶음. 최소 대립상을 2개 쓰라고 했네요. 쌤의 예시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쌍은 강과 장, 초성에 오는 음운 기역과 지읒이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두 번째 쌍은 강과 감, 종성에 오는 음운 이응과 미음이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여러분이 적은 답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쌤이 맞게 적었는지 확인하고 답글 꼭 적을게요. 다음 문제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내용을 다룬 문제인데요. 낙다와 늑다는 최소 대립상이죠. 즉, 최소 대립상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최소 대립상에 해당하는 단어의 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음 하나만 바꾸었다. 그리고 서로 뜻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의 짝을 찾아볼게요. 중학생 친구들도 앞에 최소 대립상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모음 하나만 바꾸었다라는 조건이 있으니 자음 하나만 바꾼 단어의 짝을 지워볼게요. 4번에 물다와 불다는 자음 미음과 비읍이 달라 뜻이 달라지죠. 음운 중 모음이 아닌 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탈락이네요. 그럼 1번, 2번, 3번, 5번이 모음 하나만 바꾼 최소 대립상인데 서로 뜻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서 음운에 대해 배울 때 최소 대립상의 단어를 주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불과 풀이란 단어를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조각조각 나눠보세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니 불은 비읍, 우, 리을, 풀은 피읍, 우, 리을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불과 풀이란 단어를 음운의 단위로 나눈 거예요. 불이란 하나의 단어는 비읍, 우, 리을이라는 세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풀은 피읍, 우, 리을 이렇게 세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짝을 이룬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비읍과 피읍이라는 음운인데 이처럼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하나 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인 비읍과 피읍은 음운 중에 자음에 속하죠. 자, 다음 불과 볼이라는 두 단어를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조각조각 나누어 볼까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으로 나누면 그렇죠. 불은 비읍, 우, 리을 세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볼은 비읍, 오, 리을 세 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단어 모두 초성은 비읍, 종성은 리을로 같은데 하나의 음운인 오와 우가 달라서 뜻이 달라지는 최소 대립상이죠. 이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중성, 가운데 소리인 우와 오는 음운 중에 모음에 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은 단어의 뜻,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음운 중 분절 음운에 대해서 배웠어요. 쌤, 저는 분절 음운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데요? 라고 방금 생각했죠? 분절 음운은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을 말해요. 분절, 즉 나눌 수 있는 음운이다 라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단어를 음운으로 나누면 기역, 아, 이응으로 나눌 수 있죠. 기역, 아, 이응으로 세 개의 소리로 경계를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절할 수 있는 음운을 분절음운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음운에서 자음과 모음은 분절음운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자음 모음처럼 경계가 그어지지 않고 자음 모음의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되는 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음 니은, 모음 우, 자음 니은 이렇게 세 개의 분절 음운으로 만들어진 눈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신체 기관 중의 하나인 눈 이렇게 단어의 형태가 같아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신체 기관 중 하나인 눈보다 길게 발음해서 형태가 같은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신체 기관 중 하나인 눈, 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소리의 길이죠. 소리의 길이는 눈이라는 분절 음운들로 만들어진 단어에 얹혀서 실현이 돼요. 소리의 길이도 엄연히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음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 마디마디 경계를 그을 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들이고 정리하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죠? 음운의 개념 정도는 옆에서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외워주세요. 음운의 가장 큰 기능은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이고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의문에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것이 소리의 길이였죠. 그래서 1번은 알맞은 내용이네요. 2번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단위이다. 미음이나 우는 그 자체로 뜻을 가지지는 못해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와 관련된 내용은 위에 클립을 확인해 보세요. 3번 뜻을 지니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는 자립형태소라고 합니다. 4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의문이니까 알맞은 내용이죠. 5번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마디이자 띄어쓰기의 단위는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과 4번이네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에 해당하는 것은 분절 의문인 기역, 자음, 니은, 모음, 비분절 의문인 리을, 소리의 길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발과 최소 대립상이 아닌 단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번 박이라는 단어는 발과 초성 비읍, 중성, 아는 동일한데 하나의 의문인 기역만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5번입니다. 이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의 힌트를 드릴게요. 음절의 첫소리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의문의 개수로 세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강아지의 경우 첫 번째 음절 강은 3개의 의문인 기역, 아, 이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 번째 음절의 아의 경우는 1개의 의문인 모음, 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니까요. 이것에 주의해서 의문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궁전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의문에서 분절 의문 중 하나인 자음, 자음의 체계를 함께 공부해보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 쌤 채널을 찾아와주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다음 영상 얼른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